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증상 중에 하나죠. 황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해요. 황달 다들 아시죠? 황달은 요 세 가지 증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봐요. 첫 번째는 눈이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각막, 공막 쪽이.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이렇게 노래지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이제 눈도 노래지고 피부도 노래지고, 그리고 소변 색깔도 진하게 변해요. 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한 갈색으로 나오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황달 증상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정의는요. 빌리루빈에 의해서 피부 공막, 점막이 노랗게 착색되는 현상이에요. 요 빌리루빈이란 거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독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몸에서 적절히 해소가 되는데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서 몸에 쌓이는 질환이에요. 뭔가 다른 장기의 문제나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으면은 보통은 혈청 빌리루빈, 그러니까 피 속에 돌아다니는 빌리루빈이 단위 리터당 3mg이 넘어갈 때 이제 피부나 이런 데 노랗게 변하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거가 없어도 한 2.5mg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빌리루빈에 어떻게 우리 몸에서 생기고 없어지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처음에는 우리 적혈구인데요. 피에 적혈구가 많이 다니잖아요. 얘들이 평생 사는 건 아니고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120일 정도 살아있고 그 뒤에는 이제 파괴돼서 없어지는데, 그게 파괴되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빌리베르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변화돼서 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요 상태의 빌리루빈은 물에 녹는 빌리루빈이 아니고요. 지용성의 빌리루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번엔 간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을 따라 간으로 들어가서요. 간에서 이제 해독작용이 일어나면서 지용성 빌리루빈이 수용성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수용성 빌리루빈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담즙에 녹을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담즙에 녹아가지고는 담낭으로 보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담낭으로 왔어요. 담낭에서 저장이 돼 있다가 우리가 뭔가 지방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얘들이 소화 효소 작용을 해요. 좀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실위장으로 분비돼 가지고 이제 장까지 갑니다. 장에서는 장내 세균들이 작용을 해서 유로빌리노겐이라는 걸로 바뀌고요. 얘들은 일부는 대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신장으로 가가지고 소변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네, 일부는 혈액을 따라 다시 간으로 가가지고요. 담낭에 다시 저장돼서 재활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 단계 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몸에 빌리루빈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적혈구가 파괴가 너무 많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만 파괴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되면서 이제 용혈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쌓인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에서 빌리루빈을 제대로 해독을 못하고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뭐 약인성 간염, 간경화, 뭐 간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빌리루빈이 쌓여서 황달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담도가 폐색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즙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리면 빌리루빈이 나가질 못하고 쌓이겠죠. 그러면서 황달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담도 폐색 질환들이 많고요. 췌장에 암이 걸린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는 뭐 담섭증이 있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 황달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알코올성 간질환, 또 만성 간염, 뭐 약물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간질환, 또 담석 및 담석 합병증 이런 것도 있고요. 췌장암, 또 쓸개관이 딱딱해진 거, 간경화도 있고요. 또 담관이 딱딱해진 경화성 담관염 같은 경우에도 생기고, 또 용혈성 빈혈이라고 요거는 적혈구가 너무 많이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이제 골에서 황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요쪽이에요. 간 쪽 이상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담낭의 문제 때문에도 잘 생깁니다. 자, 근데 노랗게 되는데 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겨울에 우리 귤 마시잖아요. 귤을 많이 먹고 났더니 손이 노래졌어요. 근데 잘 몰라서
피부가 노래졌네, 어디서 노래지면은 간이 많이 나쁘다던데 뭐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당근이나 오렌지에 카로틴이라고 해서 비타민 A로 가기 전 전고체 물질이 있는데 얘들이 많이 먹게 되면 피부에 침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노랗게 변해요. 이때는 눈은 노래지진 않고요. 또 소변 색깔에도 큰 이상은 없어요. 피부만 노래지면 황달 증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경우에도 황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적인 황달이 있고 병리적 황달이 있는데 보통 24시간부터 2주까지 생긴 황달은 생리적 황달이에요. 시간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고요. 이때 황달은 심각한 질환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만약에 24시간 이전 태어나자마자 또는 2주가 지났는데도 황달이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은 뭔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때 황달, 생리적 황달의 특징은 소변, 대변 색깔은 큰 이상은 없어요. 이제 피부랑 눈 이런 데만 좀 노래지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또 간혹 모유로 인해서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미숙아의 경우에 간이 완전히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제 빌루빈 쌓이면서 황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 모유 수유를 중단하시면은 잘 낫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나한테 황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사실은 피 검사예요. 피 검사로 내 몸의 빌리루빈 수치가 어떤지, 또는 간 기능은 이상이 없는지, 또는 담낭이 정체가 안 되고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가지고요. 원래는 성인에 있어서 황달이라는 게 쉽게 생기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생겼다면은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암이 생겨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기 발견하시면 훨씬 좋으니까 얼른 피 검사해보고 혹시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닌지 한번 판별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판별을 해봤는데도 큰 이상이 없는데 이제 좀 피로하면은 황달이 생겼다가 좀 피로가 가시고 컨디션 좋을 때는 없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은 몸의 피로 증상을 해결해주고 뭔가 간 기능을 좀 올려주고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한약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약 많이 먹으면 간에 나쁘다던데 뭐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어요. 요거는 10년 전에 이제 간과 관련한 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한 세미나에 나온 표인데요. 그 각국의 이제 약물로 유발된 간 질환이 뭐가 원인인지 그 퍼센테이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스웨덴 쪽을 보면요. 보통 항생제가 27%를 차지하고요.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게 1%를 차지하고 이제 미국 스페인 쪽을 보면 이제 항생제로 인한 게 39%, 또 고지혈증약 때문에 5% 이렇게 되고 미국 쪽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항생제가 45%, 또 고지혈증약 3%, 이제 한약 같은 거는 9%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한약이 73%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항생제가 14% 이렇게 나왔고요. 모든 나라가 다 항생제가 가장 높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약이 가장 높다면 뭔가 결과가 잘못됐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실제로 결과가 좀 잘못 나와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정정이 됐는데 그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오해가 좀 퍼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이 다 같은 한약은 아니고요. 식품용 한약이 있고 의료용 한약이 있어요. 식품용 한약은 보통 시장에서 또는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을 말하고요. 이제 의료용 한약은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들을 말하는데 독성을 좀 제거하고 중금속 기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의료용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독성이 거의 아예 안 나와야 저희가 받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르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거 GMP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검수해서 나오고 저희는 거기서만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건 자생한방병원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한 대략 7,000명 정도의 환자들 대상으로 간 수치 변화나 이런 걸 체크해 본 그런 건데 95%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90%에서는 간 기능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 수치를 높이는 한약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모든 약물이 그런 거고요. 간 수치를 낮추는 한약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다른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 이제
간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 훨씬 결과가 좋더라 뭐 이런 논문도 많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황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갑자기 눈이 노래지고 피부도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짙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원인 질환이 파악이 됐는데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딱히 치료가 되진 않고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한번 한약 치료를 병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 이왕이면 어디로 오시면 좋을까요?